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미증시 상장을 노리고 있는데요. 자, 상장 시에 5조 원 밸류를 기대한다라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잠시 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공지 하나 올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저희 커뮤니티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모든 공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선한스탁에서 제2의 월급 통장 2기 회원 모집 시작합니다. 자, 2024년 청룡의 해죠. 자, 이 청룡의 해에 내가 왕이 될 이 청룡이 승천하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주도주들 벌써 저항 돌파하고 2차 상승 중입니다. 정부 정책으로 저평가 종목들, 저PBR 종목 제자리 찾아서 올라오고 있죠. 작년부터 계속 강조해드렸던 섹터들 다들 너무나도 멋지게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기존 종목에 묶여 있어서 움직이기 어렵고 혹은 다수의 종목들이 단기적인 수급으로 치고 빠지기 때문에 종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 분명히 많다라고 하십니다. 자, 지금 시기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의 조정 구간 혹은 바닥에서 이제 출발하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한스탁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장 상황과 성향에 맞는 맞춤형 클래스 준비되어 있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자, 첫 번째는 차분하게 바닥권 매집하는 차기 주도주 클래스, 두 번째는 단기 매매로 자금을 순환하는 트레이딩 클래스입니다. 자, 이기 모집 기다려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 상담 진행한 다음에 투자 성향 맞춰서 클래스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요 보시면은 하단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든 영상의 하단에는 다 요 링크가 있으니까 굳이 이 영상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영상 들어가서 그냥 하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 빼고 밑에 보시면은 서비스 가입 및 상담 문의 있죠. 여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미증시 대통령의 날로 하루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미증시는 고점 돌파 후에 지금 살포시 쉬어가고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횡보하면서라도 쉬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우지수 너무나도 가파르게 올라와서 언제 쉬어도 이상할 게 없는데 이렇게 숨고르기라도 해야지 더 갈 수 있는 거죠. 자, 나스닥은 예쁘게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닥권에서 한 차례 올라오고 횡보 조정, 그리고 또 한 차례 올라오고 가격 조정, 그리고 돌파 이후에 또 가격 조정,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상하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건강하게 꾸준하게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 올라온 게 별로 티도 안 날 정도예요. 보시면 바닥권에서 올라왔는데 많이 올라온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많이 밀려있고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죠. 지금 사실 올라온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올라온 게 하나도 없고 작년에도 보시면은 그냥 2400에서 2600 사이 여기에 박스권 그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600 돌파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좀 자신감을 갖고 볼 타이밍인 것 같아요. 글로벌 증시가 다들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너무나도 싸니까 일부러 안 올리는 거예요. 27조 원 보이시죠? 2조 7천억도 아니고 27조 원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말이죠. 왜 빠르게 안 올라가는지 아시겠죠?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바닥권에 있으니까 빨리 올리는 것보다 싸게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원짜리 주식이 5만원을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만원에 계속 최대한 많은 금액을 사야지 이거를 2만원, 3만원, 4만원 올려가지고 위에 올라갈 때 많이 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다 만원에 사고 싶죠? 그래서 5배 가고 싶지. 2만 5천원만 돼도 2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5만원 가면. 이해되시죠? 싸게 사고 싶은 겁니다. 외국인들은 일부러 안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은 올릴 생각 자체가 별로 없어요. 이 기간 동안에 기관은 매도하고 있죠. 이 물량 그럼 다 어디서 나왔어요? 기관의 일부 물량,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물량, 외국인들이 바닥권에서 싹 다 받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싼데 본인들이 올리지 않으면은 올라가지도 않고 너무나도 편안해. 그러니까 싸게 계속 사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굳이 지금 안 올려도 돼요. 올리고 싶다. 주식을 사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사는데 왜 안 오르냐가 아니고 선물로 사서 선물로 끌어올릴 거예요. 그건 추후에 보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 선물 같은 경우도 3월까지는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더 치고 올라갈 구간이 남아 있으니까 요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는 걱정 없다. 그럼 코스닥은 어떠냐? 코스피가 가면 코스닥은 따라 올라오게 돼 있어요. 형님 가고 아우가 따라가는 이런 모양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작년 같은 경우에 코스닥만 너무 좋았는데 이거 1000포인트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가려면 조건이 코스피가 빠르게 따라 올라야 된다라고 했는데 코스피가 못 올라갔죠. 그럼 코스닥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다시 밀리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코스피 먼저 움직이고 코스닥 왜 안 움직여요 하다가 뒤따라 올라오죠. 이 흐름이 정상인 거예요. 항상 형님 먼저 아우는 뒤에 따라가는 그림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상 코스피가 먼저 움직여야 시장이 크게 간다라는 거. 작년에는 작게 움직이는 시장이었고 그렇다고 해도 뭐 660포인트부터 뭐 956까지 올라왔으면은 뭐 조금 움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보다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올해가 끝이 아니라 올해가 시작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뭐 작년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주도주 하이닉스 같은 경우 145,000원 위쪽에 올라와 있는 거 그냥 편안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5,000원 흔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계속 갈 거예요. HBM은 이제 개화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약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맞아요. 삼성전자 지금 엄청 강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작년까지는 둘 중에 뭐 살래 하면 저는 하이닉스를 삽니다라고 했는데 연말부터 해가지고는 삼성전자도 저도 사고 싶습니다. 지금은 하이닉스를 사나 삼성전자를 사나 둘 다 좋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하이닉스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삼성전자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움직이면 또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주면은 그냥 조금 모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죠. 여기서 이제 메모리 전공정 장비 증설 사이클이 재개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전공정 장비 관련주들이 움직여야 돼요. 유준테크가 이제 36,000원 회복되는 거 보니까 얘 정신 차리려고 하는 거 맞죠. 거래대금도 좀씩 실리는 거 보니까 유준테크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매매할 수 있는 구간 돌아왔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아이텍 같은 종목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치고 올라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기존에 매집을 한번 하긴 했는데 거래대금을 조금 실어줘야 되고 이 종목 그냥 8,000원 넘어가면 본다라고 생각하세요. 100원 남았죠. 8,000원 넘어가고 거래대금 실으면 아이텍도 볼 수 있다라는 거 잘 체크하시고요. BSK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은 그래도 HBM에 엮이면서 먼저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35,000원 돌파하면 더 좋아진다라는 거. HBM의 성장성 그리고 기존의 이제 뭐 이게 그 매출처라고 보는 게 맞겠죠. 원래 매출처였던 D램 장비 쪽 같은 경우도 사이클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이 증설 사이클 재개되는 거 아주 뭐 좋은 일이 되겠죠. 거기에 뭐 DI 같은 경우도 이제 슬슬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급등 흐름 나오면서 거래대금 실어주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조금 작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죠. DI라든지 뭐 윈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죠. 윈팩도 한 7% 올랐죠. 장중에는 그래도 뭐 12%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시그네틱스나 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작은 종목들이 지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순환매가 그냥 돌고 있다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로 메모리 쪽에 전공정 장비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이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원익 IPS, 유니테크와 함께 원익 IPS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맞는데 얘 아직 반응이 없죠. 얘가 거래대금 실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해야 진짜예요. 그리고 원익 IPX랑 같이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테스 같은 게 있죠. 원익 IPS, 테스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야 진짜예요. 뭐 이거 좀 움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많이 밀렸으니까 과하게 내려왔으니까 그냥 조금 회복되는 거지 거래대금 안 실리잖아요. 아직 주목받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 종목들이 움직이면 그때 체크하시는 게 더 나은 것 같고요. 그리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원익홀딩스 같은 걸 보세요. 제가 이 종목도 최근에 말씀드린 다음에 원익그룹도 중견기업 중에 좀 탄탄한데 이쪽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급등 나오는 거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원익홀딩스가 상한가 간 다음에 숨고르기 하고 있는데 코스닥 쪽에도 이 저 PBR 쪽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들어가면서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의 신임 사회이사 후보에 신재훈 전 금융위원장이랑 조혜경 한성대학교 교수가 내정됐다라고 하는데 뭐 여기에 이제 정부에서 로봇산업 육성하는 513억 원 투자되는 거 확인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쪽에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 또 순환매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기존부터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2만원 구간 중요하다 했는데 다시 또 2만원 쪽으로 수렴했어요. 굉장히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대금 조금씩 실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25,000원 돌파하면서부터가 진짜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5,000원에 걸리더라도 거의 20% 정도 수익은 나겠죠. 자, 그리고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리봇도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건드리기는 조금 쉽지 않아요. 뭐 서빙 로봇 쪽에도 AI 서빙 로봇 들어가고 이게 케어 로봇 쪽으로 진출한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삼성의 로봇 전략하고 너무 잘 맞으니까 삼성으로 M&A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뭐 기존에도 이제 뭐 제폭 같은 경우가 이제 청소용 로봇이 삼성 쪽으로 이제 공급이 되면서 워낙 잘 만들다 보니까 자체 브랜드도 있지만 뭐 에브리봇을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없다 보니까 삼성에 처음에 납품을 했었죠. 이렇게 공급하다 보니까 또 에브리봇 자체적으로도 이제 브랜드가 올라가면서 이제 가정주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었는데요. 이쪽에서 이제 서빙 로봇 시장 그리고 케어 로봇 시장 이걸 또 AI 쪽으로 특허를 내면서 진출한다라고 하니까 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익 THK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에 이제 삼성하고 계속 연관 있는 종목으로 삼익 THK, 에브리봇 그리고 뭐 이렌시스 뭐 이런 종목들 계속 뭐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뭐 다들 좀 움직이고 있어요. 뭐 인탑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들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과열 종목이라서 지금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16,000원 유지해주면은 뭐 강한 종목이겠지만 지금 구간은 살짝 이렇게 내려오면서 14,500원 흔들기 나오면은 그때 보면은 가격적으로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안 내려온다라고 16,000원 유지되고 나서 한 1, 2주 정도 있다가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14,500원 흔들기 하면 그때가 좀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해성 TPC 같은 경우도 최근에 멋지게 움직이고 있는데 얘도 이제는 슬슬 이제 이렇게 숨고르기 한두 번 했지만 슬슬 이제 좀 놓아줄 타이밍이 됐죠. 한 차례 매도할 타이밍이 됐고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가 17,500원을 돌파하면 강해질 수 있는데 여기를 아직 못 넘어가고 있죠. 여기 넘어가면서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수급은 충분히 좋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도 이렇게 천천히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재무부랑 에너지부에서 이제 IRA 해외 우려 기업 세부 규정 발표 이후에 2차 전지 섹터가 조금 이제 부진했었죠. 그 중에 엔캠이 좀 특이하게 많이 올라왔는데 얘도 이제 쉴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정도로 더 간다라고 하면 이제 슈팅 움직임이 한번 뭐 만들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작년에 뭐 에코프로를 보는 느낌인데 이게 지금 5만원 구간부터 지금 33만 8천원까지 왔죠. 그리고 6배가 넘게 올라온 겁니다. 한 차례 쉴 타이밍은 됐고요. 조금 쉰 다음에 또 한 번 더 움직여서 마지막 불꽃 갈 거냐 아니면은 아예 여기서 끝날 거냐 그 차이일 것 같아요. 이제 슈팅 흐름이니까 슈팅 구간으로 들어가니까 그 구간에서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엔캠하고 이제 그 협약 중인 이제 광무 제가 바닥권에서 출발할 때부터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2,000원대부터 말씀드렸는데 벌써 2배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지금 주의 종목 들어가 있고 이제 방향을 알 수 없다라고 이제 한번 표시를 해줬죠. 한번 쉬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바닥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랑 추세가 아직 살아있는 종목 뭐 있느냐 했을 때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가 이제 HBM하고 이제 같이 엮이면서 또 이제 올라와 있는데 솔브레인 홀딩스가 이제 65,000원 회복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구간 회복 시도하고 나서 바로 상한가 들어가는 거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아직 살아있는 종목이니까 천천히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아기업이라던가 이런 쪽도 이제 올해는 이제 슬슬 이제 볼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작년 말부터 해서 이제 시작이 했는데 75,000원 구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최근에 거래대금 실어주는 거 좋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 좋겠죠. 그러면은 이제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잘 체크하시고요. 사마알미늄이나 TCC 스틸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요거 바닥권에서 8만원 구간부터는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모습이에요. 지금 10만원까지 회복되면서부터는 조금 이제 파죽지세
추세로 움직일 가능성, 그리고 거래대금도 실어주는 모습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지스틸도 마찬가지입니다. 65,000원 회복되고 나서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회복 시도하고 그리고 나서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죠. 이런 거 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한 종목인데 이제 다시 한번 뭐 제자리 찾아가려는 움직임, 최근에 거래대금 좀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종목들 잘 보시면서, 예,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나 이런 종목을 같이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동박 관련주들, 동박 전지박 이런 쪽 분야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캠트로스 같은 경우도는 이제 슬슬 이제 싹 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7,500원 중요하다 했는데 7,500원 돌파한 다음에 뜸들이더니 결국에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양극재 종목들 그동안 많이 쉬었는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30만원 회복되는 거 중요하다 계속 말씀드려. 여기 공박 펼치고 있는데 회복되면 요거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움직일 수는 있어요. 작년처럼 그렇게 빠른 움직임은 아니어도 추세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흐름 볼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피 이정상장 이슈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생각보다 못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 30만원 구간은 가서 30만원 회복 시도 정도라도 해야 되는데 요 움직임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무겁게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F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서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15만원 구간 요 이탈했다가 회복하면서 트랩 한번 만들면서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을 만들었어요. 거래대금만 실어주면 되는데 아직 거래대금이 안 실려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 PBR 쪽이랑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다 쏠려 있다 보니까 자금력에서 조금 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쪽으로 돌 수 있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같은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가 27만원 구간 돌파하면서부터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거래대금들 살살 실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너무 큰 종목들 보기 부담스럽다, 이쪽으로 자금이 안 실리는 것 같다 싶으면은 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스모화 같은 경우도 이제 전고체 쪽하고 이제 뭐 리튬황이나 이런 쪽으로 같이 한번 움직일 수 있으니까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거 수급 들어온 날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원래는 간접적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했죠. LNS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이제 지분 투자했다라고 했는데 지난달 20일, 1월 20일 이제 한 달 전이죠. 이 지분을 직접 인수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성델타테크가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좀 쉴 타이밍이 왔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이틀 정도 쉬었는데 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좀 과하지 않나 싶은데 어찌됐던 요것도 이제 슬슬 마지막 불꽃이 아닌가 싶어요. 한 번 정도 이렇게 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3월 6일 정도에 이제 미국에서 발표 있다라고 하면 바로 전에 한번 움직이고 가라앉을지 아니면 거기서 진짜가 될지 그거는 옥석가릭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10,000원부터 해서 지금 15배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가느냐에 대해서는 그건 조금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CCS 같은 경우가 말씀드린 대로 쉴 때 됐다 하니까 좀 쉬고 있는데 쉬다가 오늘 이 소식이 들리면서 또 한번 이제 으라차 하면서 5,000원 회복되는 움직임인데 이거 더 가면은 기존의 거래 정지당한 것처럼 또 이제 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는 게, 좀 쉬었다 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쉬었다가 움직이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실체가 있는 종목이라고 했죠. 이런 게 좀 안정적이다. 15,000원 구간, 이런 구간에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내려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볼 수 있는 종목이고, 2만원 뭐 부근까지 17,500원 위에서 2만원 부근까지만 가도 적어도 1, 20% 뭐 가볍게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돌파해서 급등 흐름 나오면 그건 다 수익으로 느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서남이나 덕성 같은 경우 후발주입니다 했는데 얘네가 아직 조금 여력이 남아있으니까 움직여주는 거예요. 작은 종목이고. 그래서 서남 같은 경우가 오늘 상한가, 덕성 같은 경우가 뭐 급등 흐름 나오고, 모비스 같은 경우가 이제 살살살살 다시 한번 좀 움직여볼까 하는 움직임이죠. 요 정도까지 후발주들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네이버 헬튼이 미국 상장하는데 40억 달러 밸류까지도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30억에서 40억 달러 사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최악의 경우 20억 달러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뭐 거의 2배가 돼요. 2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면은 40억 달러 정도면은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CJ ENM의 밸류보다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J ENM은 코스닥 20위권 종목인데 그 정도 밸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와이렉 같은 경우가 오늘 급등 흐름 나오는데 오늘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내일 이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단기 트레이딩 부서에서 13,160원 그럼 요 구간이죠. 13,160원 요거 내일 갭상승 나올 때 여기 13,160원 넘어가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1770원 이탈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합니다. 1770원 이탈하면은 8840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요거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MBT 같은 경우가 기존부터 이제 뭐 광고나 이런 쪽으로 계속 담당하면서 네이버 웹툰 좋을 때마다 움직였죠. 요것도 10,000원 정도까지는 뭐 무리 없어 보여요. 돌파하면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미스터블루부터 시작해서 웹툰 관련주도 전체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게 후발주 쪽으로 움직여가지고 계속 이제 덜 올랐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1,600원부터 시작해서 1,500원 돌파할 때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려 왔었는데 이제 3,100원 구간까지 도전을 하고 있어요. 거래대금 실린 거 보니까 2,800원을 유지해줄 것 같으니까 이 저항과 지지선 사이 2,800원과 3,100원 사이에서 돌파하느냐 아니면 지지선까지 내려오냐 보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대장주는 DNC 미디어였죠. 이게 웹툰까지도 나오면서 이제 멋진 모습을 보였는데 한 템포 쉬고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3만원 회복하는 거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뭐 키다리 스튜디오라든지 타코미디어 뭐 대원미디어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키다리 스튜디오는 7,000원 회복돼야 좋아질 수 있는데 가능성 보입니다. 최근에 매집이 너무 잘 돼 있고요. 그리고 탑코미디어 같은 경우는 조금 변두리 종목인데 바닥권에서 이제 한번 치고 올라갈까 해서 후발주 쪽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대원미디어가 아직 안 움직였는데 이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거래대금이 실릴 테니까 오늘 조금 실었는데 약해요. 거래금 더 실린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까지도 순환이 돌 수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가 이제 또 치즈직도 오픈 베타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트위치가 서버 종료를 하고 오픈 베타를 시작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쪽보다는 아프리카 TV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치즈직 쪽이 아직 서버도 좀 불안정하고 넘어갔던 사람들 다시 아프리카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트위치에서 치즈직으로 간다고 했다가 아프리카 쪽으로 다시 갈래요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물론 뭐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진 사람들 같은 경우야 뭐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다시 아프리카 쪽으로 선회한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아프리카가 이렇게 쉬는 구간에서 이런 종목을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보일 것 같고요. 트위치의 반사수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프리카 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 출산 작년연체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선거 때까지 이 대선 때까지 이 대선이래 그 총선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500원 돌파가 중요한데 이쯤 오면은 줄일 거냐 돌파한 다음에 뭐 계속 볼 거냐 요 사이에서 이제 관심 갖고 있는 구간이니까 잘 보시고 제로투세븐이 후발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요거 8,500원까지는 뭐 기다려도 되겠죠. 그리고 삼성출판사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본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는데 24,000원 이후 구간에서 지금 잘 유지되고 있으면 요거에서 한번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멋진 모습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 비상교육이랑 뭐 애니농유 아이스크림 에듀 이런 종목이 안 움직였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다 움직여주네요. 지금 이렇게 거래대금 들어오면 보세요 했는데 어제 한번 실리고 오늘 한번 실리면서 이틀 연속으로 4,500원 구간부터 해서 지금 7,000원까지 딱 왔습니다. 너무나도 멋있죠. 요거 내일 정도에 그냥 정리하세요. 너무 오래 욕심부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 실리면 보세요 했는데 어제 오늘 조금씩 실렸는데 요만큼 올라왔죠. 얘는 4,200원 내일 넘어가면은 더 보시고 아니면은 그냥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국전력이랑 한국가스공사 뭐 자사주 매입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 기업 밸류 정책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탑승하겠다.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탈원전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도 큰 적자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기세가 너무 낮다 보니까 오를 필요가 있었어요. 그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전기세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나오는데 전기세만 안 올라가는 거는 사실 뭐 서민들한테는 좋지만 조금 뭐 이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력이 흑자 전환돼서 이제
제대로 이제 그 밸류를 찾아가는 이런 과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요 기대감 올라오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작은 종목으로는 이제 한국가스공사 이 유틸리티 종목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제 오른 다음에 오늘 이렇게 밀렸는데 아래 꼬리 예쁘게 달고 있죠. 그럼 3만 원 구간 유지해주면 뭐 멋지게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런 뭐 바닥권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거 지난주에 뭐 출산장려정책의 비상교육이나 이런 쪽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 다 찍어드린 것처럼 SOL 같은 경우가 최근에 올라오고 있죠. 유가가 80달러 다시 한번 건드리고 있습니다. 슬슬 올라오고 있는데 SOL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주주 친화 정책하기 아주 좋죠. 얘네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에요. 얘네 아람코 거예요. 63.41%를 보유하고 있죠. 자, 아람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유보금이 있거나 유보율 굉장히 높죠. 하면은 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배당으로 다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배당이 높고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고 이런 거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기업이 SO일이다. 그러면은 기업 밸류 정책의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GS는 작년부터 제가 4만 원 계속 말씀드렸는데 4만 원 구간 돌파 시도하고 한번 눌렸다가 이 구간에서도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합니다 했는데 결국에는 5만 원 구간 넘어서 6만 원대를 향해 달려가야 할 기세를 보이고 있죠. 이미 30% 올랐고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흥구석유를 다시 한번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가가 슬슬 움직일 때 한번 보일 수 있는데 지금 바닥에서 한 차례 올라온 다음에 눌림목 만들고 12,000원 돌파만 한다. 14,000원까지는 어렵지 않고 여기서 돌파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4,000원까지만 가도 30%는 뭐 수익 나는 거고 하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뭐 이런 종목들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이런 종목들 바닥권에 있죠. 이 흥구석유가 움직이면 얘가 같이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GSE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쪽인데 얘가 흥구석유랑 중앙에너비스가 둘 다 급등을 하게 되면은 후발주로 한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런 쪽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저희 선한스탁이 청룡회에 승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여러분들 여의주를 물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모두 관심 가져보시고요. 기회가 있을 때 보세요. 나중에 시장 저 높이 올라가고 이제 끝물일 때 가입하시면 사실 먹을 게 없어요. 지금처럼 상승 초입 때 가입하셔야 최근에 종목 컨디션 좋은 거 여러분들 다 확인하셨을 텐데 이런 종목들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데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요. 감기 조심하고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